자,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취득시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첫날이 결정이 돼야 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왜 결정이 돼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네 글자로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이날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해요. 그 다음 신고납부 기간의 기산점이라고요. 출발점.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예요? 60일. 그럼 60일 따지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따지겠죠?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유상. 유상이 있고 원시가 있고 간주가 있겠죠? 취득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유상, 매매 등이 유상이네? 그럼 원칙은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 지급일. 이렇게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잔금 지급일. 그럼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뭘로 따져? 계약서상, 줄여서 계약상. 그리고 하나는 뭐다? 사실상으로 따진다.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인정한다. 계약상. 이렇게. 그리고 예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가지로 취득일을 따진다. 그럼 사실상으로 가는 거는 뭐다? 다섯 개. 다섯 개는 무조건 사실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이야.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객관적. 위에는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일반적. 그래서 일반적인 취득은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왜 객관적이야?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즉, 잔금 지급일을 거짓말 못하는 거. 사실상. 다섯 개. 일명 뭐라고 배웠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1번 국가, 2번 외국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 장부의 장. 다섯 개야, 다섯 개. 국, 수, 공, 판, 장은 언제나 뭘로만 따진다? 사실상. 객관적이니까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 국가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잖아. 수입하면 수입면장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돼요. 공경매도 언제든지 확인이 되고 판결문도 증명되는 거. 이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주는 거예요. 확정된 거. 확정된 판결문, 즉 판사가 결정한 거. 그러나 거기 괄호가 포인트예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죠. 짜고 할 수 있잖아. 대표 주제가 뭐다? 화해조서, 판결문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서로 합의한 거는 제외. 그럼 제외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고요. 다섯 개가 아닌 거는. 그리고 법인장부의 장. 항상 증명해야 돼요. 법인장부로 증명하면은 뭐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요. 법인과의 거래.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계약상.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다? 개인 간.
개인 간 거래는 일일이 과세관청이 잔금 지급일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요. 무조건 계약상이에요. 왜 계약상이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잖아. 그럼 신고하면 거기에 잔금 지급일을 바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일찍 줬는데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5월 10일이 계약상이야. 근데 실질 하루 일찍 줬어. 5월 9일. 잔금 지급일이야. 실질 준 날은. 그럼 취득일은 5월 10일이다. 5월 9일이다. 이해를 물어보면 5월 10일.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5월 9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한다고요. 이걸 물어보면 무조건 5월 10일.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5월 9일이라고요. 따로따로. 맑게 알아들었어요? 따로따로 따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나왔잖아요. 자, 원칙으로 가자고요.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고요. 잔금이 안 끝났어, 지금. 알아들었나요? 잔금이 안 끝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 안 되죠? 그럼 잔금이 안 끝났다고 마냥 정부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명시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만들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 경과가 꼭 들어가야 돼. 60일일째. 왜 60일이야?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금에서 잔금까지가 2달 정도면 끝나더라. 그럼 2달은 큰 달, 작은 달이 있겠죠? 60일 경과. 61일째가 취득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날이 3글자로 뭐다? 취득일이다. 4글자로 뭐다? 취득식이다. 5글자로 뭐다? 잔금지급일이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취득세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3글자로 취득일, 4글자로 취득식일, 5글자로 뭐다? 잔금지급일. 됐죠? 자, 근데 거기 화살표 있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 자, 검증은 어디로 간다? 계약상. 왜 검증은 계약상이야? 개인 간의 거래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요.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라고요. 5가지가 아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자, 그 다음 5개 정리됐어요? 이 5개는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취득세는 계약상.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독수리 오형제라고요. 자, 3번.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이 나가리 됐어요. 그럼 해제시킬 때 전제 조건은 뭐다? 고딕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라. 그럼 서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 1번 화해조서 등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공정증서 등 1번, 2번, 3번, 4번 서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단서 조항이 뭐다? 등기 등록을 아니하고 며칠 이내에 해제를 시켜라. 60일 이내에 해제를 시켜라. 주둥이로만 떠들지 말고 뭐다? 서류로 뭐하라? 해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뭘로 안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요?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죠? 해제가 안 된다고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키세요. 숫자를 물어볼 때는 며칠이라고? 60일. 그래서 60일이 2번째 나와요.
불분명할 때도 60일, 명시되지 않을 때도 60일, 계약 해지시키는 60일이야. 숫자가 30이라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무슨 취득이 있나요? 연부 취득이 있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연부 취득. 유상이에요. 연부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반드시 사실상이 들어가야 돼요. 연부니까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절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자,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고 배웠어요? 박스 2년 이상. 자, 이 연 하면 어떤 년이 기억나? 2년. 그럼 2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년이라고 그랬어요? 사연이 많은 년. 기억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실상이다? 이 연부 거래는 대부분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국가 등으로부터. 대부분 과세권자랑 거래하기 때문에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연재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연부 계약해서 그럼 연부금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쓰고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쓰는 거야. 사실상. 단 연부 취득도 연부야 포인트가 총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연부에서 50만 원 이하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면세점. 총액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제외. 총액 갖고 따져요. 총액.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면세점을 따질 때는 꼼수 부리니까 총액을 갖고 따진다. 50만 원이야. 그러나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갖고 따진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연부에서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총액을 갖고 따지고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갖고 따진다는 것을 꼭 구분해야 돼요. 왜 총액을 갖고 따져? 2년 이상 계약서 썼죠? 계속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쓰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갖고 따지는 거야. 반드시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면세점. 그러나 과세 표준을 따질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을 갖고 따지지 않아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갖고 따진다. 그래서 연부에서 면세점과 과세 표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연부금 만불 전에 등기가 빠르죠? 그럼 세 가지잖아. 유상일 때 취득일은 세 가지예요. 1번, 그 다음 2번, 그리고 3번. 따로따로 원칙이라고요. 따로따로 따지는 거야. 따로따로 따지고 따로따로 등기가 먼저 왔을 때 는 빠른 날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다. 등기가 빠를 때 1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 2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 3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이에요. 그럼 2번은 뭐다? 연부금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연부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에 일시에 취득한 걸로 보고 뒤에 게 남아있으면 취득세에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1번, 2번, 3번. 따로따로 따지는 거라고요. 따로따로. 1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2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3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따로따로 따지는 거야. 따로따로 등기는
왜? 취득일이 따로따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요. 그럼 다 끝났어. 그다음 유상은 취득일이 몇 개다? 3개. 원칙.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무상. 무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여.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다음 증여 계약서를 쓰면은 취득 행위가 일어난 걸로 말이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등기일 하면 안 된다고요. 등기가 빠를 때만 등기 등록일. 그리고 예외.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에요. 상속개시일, 유증도 유증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증개시일, 둘 다 사망일인데 용어가 다르다고요. 자, 3번도 계약해제 똑같아. 계약해제 똑같아요. 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 며칠 이내 시켜야 돼? 60일. 입증하라 이거지.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하고. 고딕체 나왔네. 자, 그 다음 4번 다 설명한 거예요. 등기일 또는 위 1에서 3.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일 전에. 취득일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로 간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별 하나 딱 쳐요. 포인트가 뭐다?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재산분할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출제되는 거 재산분할은 세금 몇 프로네? 몇 프로네? 특례세율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왜 2%를 빼? 이혼 전에 2% 낸 거니까 등기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다이렉트로 취득일이 뭐다? 등기등록일입니다. 단서가 없어요. 이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단서가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빠른 날이 등기등록일이다. 이거는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혼해서 재산분할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단서가 없다고요.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 나머지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 건축물의 건축. 다 원시 취득이잖아. 자, 1번. 읽어보면 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괄호는 보지 마세요. 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에 미칠 거예요. 중빠른 날이다. 중빠른 날에 중빠른 날. 그 다음 밑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뭐 했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하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거 무허가지? 없는에 미치고 없는은 무허가 건축물이야. 그럼 무허가는 무조건 뭐라고 나왔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즉 사실상 사용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읽어보는데 만족하라고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사실상 사용일은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자, 건축해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요. 원칙은 취득일이 언제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야. 내주기 전에 무허가잖아 지금. 그럼 내주기 전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거야. 내 집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라고요. 결국 둘 중 뭐다? 빠른 날이에요.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들어가서 입주하잖아. 무허가 건물이지?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지. 결국 둘 중 빠른 날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주택조합이 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토지잖아.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지. 어떤 용어가 들어갔을 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입니다. 일반 분양분이에요.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토지야 이거. 주택이 아니라 토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그럼 취득일은 1번 주택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공법 꽉 잡았잖아요. 주택법이 뭐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받은 날. 그 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에 따라 재건축이죠. 그럼 정비법을 그대로 갖다 써.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반드시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를 취득했을 때야? 주택이 아니라 토지. 그리고 포인트가 뭐다? 비조합원용. 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세를 내는 거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즉 비조합원용 토지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비조합원용이 아니라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지. 그럼 이때 조합원의 취득일은 언제일까? 아주 심한 광이에요, 이거. 비조합원용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주택법은 공법용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재건축 등은 공법용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시험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요. 꼭 다음 날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 도시개발법이 있고 정비법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양과 1번에 괄호 도시개발법 나왔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은 거예요. 환지처분 받은 거고 주택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다? 뭐가 나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을 뭐다? 주택을 조합원이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자, 포인트가 둘 다 뭐라고요? 조합원이 주택을 이전받았다. 하나는 도시개발법, 하나는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 보자고요. 그럼 여기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받으면 공법용어가 뭐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절대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원이 주택을 처음으로 이전받죠? 그럼 정비법은 공법용어가 뭐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거를 절대로 안 쓴다.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빨리 걷기 위해서 공법을 안 쓰고 공법용어보다 앞에 나오는 용어를 쓴다. 그래야 취득세가 빨리 취득할 거 아니에요. 빨리 거둘 거죠. 그래서 공법용어가 없어. 그래서 환지처분은 뭐라고 나왔어? 도시개발법은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준공검사 증명서를 밑줄 긋고 정비법은 뭐다? 준공인가증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그리고 정비법은 뭐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도시개발법은 뭐라고요? 준공검사 증명서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 다음 정비법은 밑줄 그어 준공인가증에.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
준공검사 증명서. 정비법은 준공, 인가증. 이렇게. 그러니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그리고 정비법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나 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첨을 받은 주택은 공법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최상급 문제예요. 그럼 공법용어는 양과로 2번에만 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취득세를 하루라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양과로 1번은 공법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땡이에요. 괄호가. 그러나 양과로 2번은 공법용어를 쓴다고요. 주택이 아니므로 토지니까. 어려운 거 한번 해봤어요. 이거.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주택을 환지 처분받은 거예요. 취득일은 언제다? 준공. 첫 번째 줄. 준공. 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이렇게 간다고요. 좌우간 중공자로 시작하면 맞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못 외우면 준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5번. 이제 지목 변경.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다. 원칙은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사실상 변경된 날. 그러면 틀려. 과. 불분명할 때는 공부랑 따져야 되니까 중빠른 날이 옳은 답이고.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전자가 들어갔잖아.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고. 전에 뭐였어? 사용. 그럼 사실상 사용이야. 원칙은 중빠른 날. 그러니까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고 뒤에 게 답이고. 참 세법은 읽어보기만 하면 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매립관청. 원칙은 뭐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야. 절대로 등기일 이런 거 안 써요. 준공, 인가일. 인가받으면 취득행위로 봐. 자, 넘어가요. 예외. 그 예외는 항상 단서 조항이 나와.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 그 뒤에 게 답이죠. 전자가 들어갔네. 그럼 전에 뭐였어?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한글만 읽으면 되는 거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취득시기 배웠네. 취득시기 배웠어요? 자, 프린트 한 장 보자고요. 정리 프린트. 취득세, 취득시기. 1페이지 제일 아래 취득시기. 나왔잖아, 취득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앞에 제목은 읽어보죠. 이렇게 제목이 뭔가 이렇게 까만 걸로 해 있는 거는 읽어보고 학원에 오잖아요. 정의를 찾아. 자, 취득식이 나와 있죠. 객관적인 거 5개는 언제나 사실상. 2번 5개를 빼는 거는 언제나 계약상. 그리고 검증받은 것도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상이야. 5개 빼고. 그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연부는 언제나 4연. 그리고 면세점은 총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총액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총액이, 총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4번은 등기가 빠르면 등기. 이게 유상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무상, 원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증여는 계약일. 원시나 간주는 뭔지 모르지만 중빠른 날. 포인트만 딱 잡아놨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증여받잖아요. 취득세의 취득일은 뭐야? 계약일. 양도세의 취득일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도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의 취득일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의 취득일은 뭐야? 증여받은 날. 받아야 팔죠?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은 상속만 빼고 다 달라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봐. 유상일 때는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상, 사실상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나 양도세의 취득일은 사실상만 따져. 계약상은 취득세의 취득일이에요. 양도세는 사실상 주고받은 날 이렇게만 따진다고요. 자, 그래서 쭉 따라와서 양도세 제1할에 나왔네. 양도시기, 취득시기 적혀 있잖아요. 쭉 양도세 따라오면은 그래서 실제,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오른쪽에 쭉 따라오세요. 계약상을 안 쓴다고요. 그리고 양수인이 부동한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 따질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증여는 받은 날.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일. 양도세의 취득일은 계약일 안 써요. 받은 날. 그리고 나머지는 등등등. 나중에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이 두 가지와 증여는 비교를 해야 돼. 취득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사실만 따지고, 그 다음 증여는 계약일이고, 양도세 취득일은 받은 날이고.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아직도 못 찾아. 통과. 지금 느릿느릿하고 있어요, 지금. 자, 60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6번. 이번에는 뭘로 간다? 과세 표준.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뭐가 결정됐어? 취득시기. 그럼 취득시기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날에 뭐를 갖고 세금을 계산하겠다? 취득 가격이 결정된 거라고요.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취득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럼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배운다고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여기까지 배워. 그럼 이해도 뭐만 정리하면 딱 끝나? 유상. 여기도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유상만 하나, 둘,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자, 나왔잖아요. 요약집에 604 원칙. 자, 유상도 1번, 2번, 역시 3번으로 나눠요. 하나는 원칙, 하나는 예외, 하나는 뭐다?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취득 당시잖아. 등록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죠? 신고가액이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취득 당시. 됐어요? 그 다만이 중요해.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래서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여기서 연부금액은 뭐를 얘기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에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사실상 이거 매회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합니다. 매회 신고하는 거예요. 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만 되고 상시. 계약금을 포함해서 세금 내는 거지? 계약금도 나간 돈이니까 포함. 이게 원칙이야.
일반적인 거는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는데 연부금액을 계속 신고하는 거야. 매회. 매회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땡이요. 그리고 이제 비교합니다. 예외는 정부 결정가액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이 나왔잖아. 시가 표준액은 어떨 때 쓰는 거야? 무신고하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거래가액이 없잖아.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 무신고. 그리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클 때, 적을 때. 그럼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결국 둘 중 비교하죠.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클 때 하면 안 돼요.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으로 가고. 큰 거. 그리고 무신고하면 거래가액이 제로지 또는 상속 증여받더라도 거래가액이 제로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 증여받잖아요. 자, 증여받아서 거래가액이 없잖아. 그럼 증여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상식 안 까먹는 거. 증여받으면 세율 몇 프로? 일반적인 증여. 3.5. 나야나 3.5. 뭐에 3.5? 시가 표준액의 3.5. 공시가격의 3.5를 내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상속증여는. 또는 무신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비교 안 하는 거. 특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언제나 사실상. 속일 수가 없는 거.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바풀떼기 뭐가 들어가? 연부금액. 중요한 거는 사실상이 붙었어요. 왜 사실상이 붙어? 취득가액을 속일 수 없는 거. 객관적. 거짓말 못하는 거.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 6개. 이쪽은 몇 개야? 이쪽은 5개였잖아. 5개죠? 곡수, 공판장, 여기다가 뭐가 하나 들어간다? 검증. 곡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만 써요. 자, 1번 비출고 국가 등. 2번 비출고 외국 수입. 3번 공경매.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판결문은 증명되는 취득.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이라고 해서 증명이라는 뜻은 뭐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판결문으로 증명.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화해조서 이런 거는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화해조서는 어디로 가? 이거 3번은 아니니까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 5개는 언제나 사실상. 5개에서 제외하면 언제나 뭐다?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고요. 제외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1번으로 가라. 그리고 2번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6번은 나왔잖아. 신고서를 제출해서 뭐다? 검증. 아주 중요한 거야. 검증. 그래서 검증받은 가액도 믿어주겠다 이거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증받은 금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국세청 세무서장이 확인하잖아.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가 포인트예요. 적은 경우는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검증된 가액으로 않고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는 겁니다. 6번의 화살표. 다만 나와 있죠? 자, 밑에 다만은 뭐야? 징역기부. 징역기부는 무상이잖아.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부당이익 계산에 부합한 거래도 취득은 제외한다. 상속증여도 제외하고 징여기부 이런 거 제외하고 무상,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 양도세 부당행위,
그래서 친인척과 짜고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죠. 이것도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라?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쓰세요. 그 뜻이에요. 항상 원리는 6개를 뺀 나머지는 1번, 2번으로 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만부터는 별 붙였어요. 다만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야. 다만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하잖아. 제외는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605쪽. 자, 여기도 별 딱 붙여야지. 무신고, 허위신고에서 금액을 적게 적었다는 거야. 쭉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즉 검증에 밑줄 그어요.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쭉 나와서 밑줄 그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 큰 경우는 원칙으로 가고. 자, 여기 보세요.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이게 적은 거야. 이게 5억이고 국세청장이 조사해 보니까 6억이야. 그럼 과세표준은 5억으로 간다, 6억으로 간다. 6억, 1억 띄어먹었잖아.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하게 됩니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이 뜻은 뭐다?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고. 큰 경우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큰 경우 하면 큰일 나요. 적은 경우는 검증된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을 쓴다고요? 확인된 금액, 즉 부족액만큼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잖아. 공정증서 검인계약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건 검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는 6개밖에 없어요. 6개, 거기 6개. 그럼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이거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거야. 원래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요. 그러나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대표적으로 분양권이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승계 취득했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에 그런 경우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쭉 읽어봐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 축하하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뭐다? 괄호가 공급가액보다 낮게 산 거야. 분양권을. 분양 공급가액보다 낮게 샀다고요. 그럼 여기 봐. 분양가는 얼마야? 5억이야. 실제 얼마에 산 거야? 4억에 산 거야. 그럼 내 돈이 나중에 얼마나 나가? 4억. 분양 가격은 5억인데 실제 얼마에 산 거야? 4억.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난 거야? 4억.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4억이.
실제 4억에 샀다고. 그러니까 실제 주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러나 항상 특수관계인가에 나오면 짜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 5억짜리 분양권은 얼마였어요? 4억에 샀잖아. 4억에 샀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나? 4억. 이거는 분양가액, 공급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러나 이럴 때는 실제로 1억을 적게 주고 샀잖아. 그럼 이럴 때는 분양가액, 공급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뭐라 그런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이런 경우 많아요. 그죠? 미분양이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4억에 산 거야. 그럼 이제 등기치고 뭐다? 전세를 4억 5천에 놓는 거야. 그죠? 그래도 5천만 원 남잖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입지가 좋은데 미분양이 일어나. 그럼 이런 거를 사후에서 무슨 피 주고 샀다 그래요? 마피 주고 샀다 그래. 알아들었나요?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피 하면 무식하게 보여. 그냥 마피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길게 소비자가 긴 걸 싫어해요. 그냥 마피 이렇게. 그럼 1억 싸게 샀잖아. 그럼 나중에 입주하지? 또는 등기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으면 전세 놓잖아. 3억 5천, 4억, 이렇게 5억에도 전세나요. 왜? 5억짜리 아파트였으니까.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내 돈 하나도 안 갖고 돈이 남아 나중에. 중요한 거는 뭐다? 밑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면서도 뭐다? 70대, 80대도 분양할 때 가봐요. 줄 서 있어. 쉬지 않아요. 이 재테크에 한번 재테크에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할머니도 손자 없고 줄 서 있어요. 며느리가 시켜. 줄 서서 선착순 팔잖아. 할머니가 새벽에 와서 줄 서 있다고요. 내가 물어봤어. 왜 서 있으니까 며느리가 빨리 나가래. 며느리 등살에 못 살겠대. 자, 그 다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지출한 거. 자, 그러나 특수관계인은 항상 뭐다? 짜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 특수한 경우. 자, 신축, 재축 등등등 쭉 나와 있잖아. 자, 나머지는 이제 딱 읽어봅니다. 여기 봐. 자, 첫 번째는 뭐다? 증가한가요? 그 다음 또는 뭐다? 소요된 비용? 원칙은 뭘로 한다? 신축, 중축은 증가한가요? 그러나 소요된 비용을 과표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재축, 지목변경, 개인. 지목변경을 누가 했어? 개인. 그러면 이해는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야. 딱 이게 정답이에요.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 없죠? 소요된 비용.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뭐다? 개인이 하잖아. 개인. 지목변경. 자, 개인이 할 때는 뭐다? 증가한 가액이야. 개인. 이거 잘못 적었어. 법인입니다. 법인이 할 때는 소요된 비용. 이렇게 갑니다. 딱 두 가지. 신재축은 개인, 법인 불문하고 무조건 소요된 비용. 지목변경 누가 했어?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 개인이 하면 증가한 가액으로 가요. 그래서 지목변경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 거예요. 법인은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과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박스가.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야.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럼 신고하면 항상 뭐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결정한다. 원리가. 항상 원리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여보세요. 항상 과세표준의 원리는 뭐다? 유상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고.
박스 그렇게 넣어. 신재축은 뭐다? 건축비가 뭐다? 소요된 비용이에요. 건축비라고 시험은 안 나와. 이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뭐야? 증가한 가액이에요. 신재축만 건축비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박스가 신재축만 소요된 비용, 건축비.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라. 자, 밑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1번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근데 밑에 다만 법인 장부 또는 판결문으로 입증됐을 때는 그 비용. 딱 끝났잖아. 지목 변경. 법인은 뭐다? 소요된 비용, 그 비용.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럼 넘기지 마세요. 증가한 가액은 뭐를 얘기하느냐? 거래 가액이 없잖아. 그래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 옆에 적어. 차액이 뺀 가액이에요. 법조문은 뺀 가액.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차액이 뭐다? 뺀 가액이에요. 이거를 뒤로 읽어야 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 그 비용, 소요된 비용, 결국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차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면 무조건 그 비용. 그럼 결론은 뭐다? 지목 변경했다. 개인은 뭐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뭘로 간다? 증가한 거예요. 법인은 공급 목적이므로 증명할 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 할 게 없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딱 나왔다는 박스로. 606페이지 꼭대기. 일반적인 경우가 개인은 증가한 거예요. 법이나 판결문은 장부로 입증할 때는 지목에 든 비용, 그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개인은 뭐라고요?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잖아. 거래 가액이 아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을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어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이거를 뒤로 읽으면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모르면 기본서 봐야 돼요. 모르면 기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누구예요? 개인이잖아. 법인인 자 제목을 잘 봐야 돼. 법인이 아닌 자가 뭐였어? 건축하거나 대주선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직접 지었어. 신축했다고요.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법조문으로. 법인이 아니냐. 그래서 신축해서 건축비가 50억이에요. 50억. 그럼 나중에 50억이 소요된 비용이 되겠죠? 그럼 직접 갑돌이가 못 지으니까 두 가지 나타나잖아. 법인에게 공사를 맡길 수가 있고 개인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를 맡길 수가 있죠? 공사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중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 50억을 과세 표준액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포인트는 몇 프로다? 90%. 그럼 50억에 90%면 5, 9, 45, 45억 넘게 증명하라. 그래서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죠? 그럼 법인장부로 증명되잖아. 돈 나가는 게 법인장부에 기록되고 개인은 증명할 수 없죠? 그럼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라 이거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매각차손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시험은 중요한 거는 90% 넘게.
숫자 갖고 장난치어요. 자, 개인이 학교를 어디에다, 학교가 어디에 있어? 대구야, 대구. 대수선.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이죠? 약자가 뭐다? 건대. 건국대학교. 공부할 때만큼은 건국대학교는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다. 대파리 하면 안 돼요. 대구. 건대. 건국대학교. 건대. 건축하거나 대수선.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다고. 90%, 80% 하면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100분의 90. 글씨 잘 읽어야 돼. 법인인 경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닌 자. 자, 나머지는, 자, 과점주주는 뭐다, 이거?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과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박스가 과점주주. 자, 비상장법인의 총 주식이 10만 주야. 이 중에 과점주주가 몇 주를 취득했어?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10만 주 중에 6만 주를 취득했다고요.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 얘기라고요. 취득세 과태대상 총액에다가 곱하고 나누면 60%다. 그게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앞에? 취득세 과태대상 총액. 과점주주는 세금을 왜 걷어? 걷는 이유.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 주식은 취득세 안 내.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라. 그 뜻이에요. 과세하는 이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이 뭐야? 취득세 과태대상 총액이야.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몇 프로야? 60%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100억 중에 60%니까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도 그 얘기라고요. 이게 약자로 뭐다? 지분 비율이야, 이거.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요. 이걸 하고 곱하고 나누면 돼. 그럼 60%. 이게 지분 비율이에요. 과점주주 취득세 어떻게 계산해? 취득세 과태대상 총액. 그 다음 지분 비율을 계산해. 그럼 이게 2번. 그리고 3번은 이게 뭐다? 취득가격. 이 취득가격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 다음 4번. 괄호넣기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이거 세율. 세율은 몇 프로? 2%. 5번. 그럼 취득세. 60억 곱하기 2%. 1.2억. 취득세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이렇게 취득세 계산한다고요. 괄호넣기. 취득세 과태대상 총액을 다 더해. 지분 비율을 계산해. 우리 아까 배웠잖아. 그 지분 비율 나왔잖아요.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이게 지분율이에요. 그 다음 100억에다가 60% 곱하면 60억이 취득가격. 이게 뭐야? 과세표준.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이건 알고 가도 2%. 간주취득은 2%야. 이거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그럼 60억에 2%면
1.2억. 1억 2천. 이게 취득세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한 장짜리 정리하고 수업 마치자고요. 자, 과세, 지금 오늘 뭐 배웠어요? 마지막 시간에.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자, 1페이지. 자, 과세표준 나왔잖아. 자,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자, 물세, 개별 과세합니다. 1번, 취득 당시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4연,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 용어는 필수예요. 용어 적혀 있고. 시가표준액 용어 적혀 있잖아요. 화살표. 그 다음 3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건 몇 개?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표로 6개 빼고, 그리고 중축, 괴수 등은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 단 주의하자. 지목 변경이 누가 했어? 법인. 법인이 하면 절대 증가한 가액 안 써. 그 비용. 그 다음 나왔다. 개인이 법인이 하면 큰일 나. 건축 대주선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숫자 90%. 여기까지 배웠잖아. 그리고 왼쪽에 까만 거. 자, 검증받았을 때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검증된 가액을 안 쓰고 확인된 금액을 써요. 적은 경우. 큰 경우는 검증된 가액이고, 그리고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고개 들어야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뭐 배웠다? 취득 시기. 뭐를 정리하자? 유상. 하나, 둘, 셋, 넷, 5개는 언제나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사연.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 자, 그 다음 이쪽 과세표준. 하나, 둘, 셋, 6개. 6개는 언제나 사실상.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여기는 믿어주는 게 5개. 5개가 아닌 건 계약상. 여기는 믿어주는 게 몇 개? 6개. 6개가 아닌 건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